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공포에 대해서 아시나요?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치솟을 거란 전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예상 분양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분양받을 것인가, 기존 주택 급매를 잡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오늘 속 시원한 해석도 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퍼진 3기 신도시 괴담, 아마 커뮤니티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3기 신도시 분양가 엄청 높을 것이다. 이게 많은 이슈가 됐거든요. 한번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고분양가 예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높은 토지 가격.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에 부동산 버블 꼭대기였다. 그래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긴축으로 큰 조정을 받아서 토지 가격, 주택 가격 할 것 없이 전부 다 떨어졌지만 이미 보상한 가격은 앞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급등한 공사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건설 공사비 지수만 보면은요, 2년 사이에 한 20% 이상 급등했다 말씀드렸죠. 지수상의 20% 이상 급등이고 실제 공사비는 30-40%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마다 난리예요. 자, 이것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영향이 없을까?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는 두 가지를 이제 기초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본형 건축비와 감정평가받은 택지비. 자, 이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서 최종 분양가가 산출되는데 기본형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죠. 한때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돌아다녔어요. 실제 토지가 매각된 인천 계양 근거로 추정 분양가를 산출해 봤더니 인천 민간 분양 기준으로 국평이 7억이 넘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토지가 비싸게 매각됐고 건설비가 껑충 뛰어 올라가는 게 분양가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과연 이런 소문이 사실일까요? 한번 예상 분양가 한번 산출해 보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도 한번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와 기존 주택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3기 신도시 분양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앞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65% 내외를 적용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기 신도시도 그런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문제는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했던 당시가 2021년이잖아요. 그때가 수도권 주택 가격이 정말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주변 시세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65%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고분양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기 신도시 외에 일반 기존 주택이 많이 급락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싸보일까요? 안 싸볼까요? 안 싸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국평기준 분양가 한번 살펴볼까요? 인천 계양지구 제일 먼저 공급됐었던 A2 블럭 4억 9,387만원 34평이 책정됐고요. 남양주 왕숙 S11 블럭 84 타입 5억 2,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자, 고양 창릉 S4 블럭 84 타입 기준으로 6억 6,761만원이 책정됐고요.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는 사전 청약이 많지는 않았어요. A2 블럭 59 타입 공급만 있었는데 이 당시 분양가가 4억 8,695만원입니다. 만약에 전용 84제곱미터 국평이 공급되면 아마 고양 창릉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공공분양 사전청약 분양가예요. 2년 전 분양 공고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전청약하고 본청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검단 신도시의 AB 19블럭이라고 있어요. 2021년 12월 1년 6개월 전에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가 84 A타입 기준으로 4억 6,475만원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1년 6개월 뒤에 본청약 진행했더니 분양가가 얼마였다? 4억 9,860만원이 나왔습니다. 7.2%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7.2% 증가한 3,500만원 증가압은 어떤 것에 영향일까?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도 봐야겠죠. 자, 지금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됐던 건 대부분 공공분양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의 민간분양이 나오게 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분양가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인천 검단에 AA21블록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3,541만원에 책정됐어요. 자, 인근에 민간 분양 받더니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7,600만원에 책정됐습니다. 민간 분양이 10% 이상 비싸게 책정되는 걸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의 예상 분양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공사전청약의 기본으로 해서 늘어난 공사비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과 공공분양 차이를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인천 계양 신도시 전용 84제곱미터는 한 5억 9천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남양주 왕속 신도시는 한 6억 1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고양 창릉지구는 한 7억 8천, 그리고 하남 교산지구도 한 7억 8천 정도의 군민평수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장점이 있는 분양가인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남 교산 신도시 국민평수 분양가 7.8억이 추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사 신도시 현재 매매가 봤더니 구평 기준 한 9억 5천, 8억 5천, 8억 9천 5백만원, 9억 전후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9억에서 9억 5천 주고 미사 살래? 아니면 하남 교산 구평 신축 아파트 분양 받을래? 그래도 3기 신도시 받으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내 집 마련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기다릴까요? 지금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아니요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입주 예정 시기 언제인 줄 아세요? 최근에 2023년 6월 사전처양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 남양주 왕숙 A19블럭이요. 입주 예정 시기가 2030년으로 나왔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처음으로 사전처양했을 때 입주 예정일이 2026년 12월부터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전처양마다 1년씩 늦어지다가 이제 2030년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입주, 그래 2030년에도 입주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단순하게 아파트만 들어가 산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 같은 광역교통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입주 이후에 5년에서 7년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것이 당첨 가능성이에요. 자, 이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 기다리면 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몰라요. 왜? 내가 당첨되어야 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취업 경쟁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원래 3기 신도시는 인기 청약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걱정하냐?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 특별고급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평균 92.6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요. 실소자마저도 청약에 굉장히 올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여러분들이 1년에서 2년 기다리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데 이게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기다릴까요? 기존 주택 매수할까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많이 다니시면서 금매를 좀 찾아보시는데 이게 금매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로 대안을 좀 돌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금매가 보인다면 그냥 잡으시라고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만족해야죠. 아빠가 출퇴근이 편해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클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살던 동네 주택 매수가 제일 좋아요. 내가 그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어쩌저쩌기 여차가 돼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신데 그 지역에 다들 만족하고 있더라.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금매가 있다면. 또한 대출이 과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 받을 때마다 좀 답변이 좀 달라요. 뭐 이게 내가 모은 자금이 1억 5천에서 2억인데 5억에서 5억 5천 대출 받아서 기존 주택 산다?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 정도 금액이면은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과한 대출이 아니다. 아니면 소득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허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에선 대출을 받아서 기존 주택 사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허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범위가 무엇인가요? LTV 기준인가요? 아니요. DSR 기준입니다. DSR 40% 이내인데 좀 안정적으로 보면 35% 이내의 대출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소득에 맞는 대출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3기 신도시와 기존 주택 금매 매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3기 신도시가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악 당첨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한번 정답은 아니지만 차선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지금이죠.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이 한 권에 현재 시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